그날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풍기던 싸한 플라스틱 냄새와 젖은 눈의 냉기가 함께 목 안쪽으로 밀려들어 온다. 웃어야 할 날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말하는 날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믿어왔던 일상의 안전이 얼마나 얇은 막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그때 32이었고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랜만에 아무 계획 없이 쉬고 싶었다. 특별한 여행도 화려한 약속도 없었다. 그냥 어릴 적 기억이 남아있는 의정부 외곽 쪽,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작은 자연휴양림 근처로 차를 몰고 가 하루 정도 머물 생각이었다. 캠핑이라고 부르기엔 과장이고 그렇다고 산책이라 하기엔 조금 더 깊은 곳. 내가 그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이 적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곳은 지도에도 이름이 희미하게만 남아있는 장소였다. 공식 캠핑장은 아니었고 몇몇 지역 주민들만 알고 가끔 들르는 곳. 겨울에는 더더욱 찾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다. 눈이 쌓이면 길도 애매해지고 관리도 되지 않으니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그 위험이란 단어를 늘 그렇듯이 과장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살아온 일상은 늘 그렇게 경고를 무시해도 별일 없다는 경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차를 세워두고 짐을 챙겨 숲길로 들어섰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지만 겨울숲은 시간을 더 빨리 삼켜버리는 것처럼 어두워졌다. 발밑의 눈은 낮 동안 녹았다가 다시 얼어 밟을 때마다 얇은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 이유는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기 때문이다. 바람도 없었고 새도 울지 않았다.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 정적이 좋았다. 휴대전화도 꺼두고 회사에서 이어지던 메신저 알림과 사람 목소리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그러나 몇 분쯤 걸었을 때부터 나는 내가 너무 자주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뒤에서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다. 근거는 없었다. 발자국 소리도 없었고 시야에 들어오는 건 나무와 눈뿐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듯 속으로 중얼거렸다. 크리스마스라서 그런 거야. 괜히 분위기에 취해서. 숲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 예전에 누군가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평평한 공터가 나왔다. 불에 그을린 돌, 반쯤 무너진 나무 의자, 그리고 바람에 사가 거의 글자가 지워진 안내판. 나는 그곳이 오늘 밤 머물 장소라고 판단했다. 텐트를 치기엔 애매했기에 차 안에서 잠을 잘 생각이었다. 다만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는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고 싶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어둠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왔다. 하늘은 눈에 띄게 푸른 기운을 잃고 나무 사이로 보이던 빛이 하나둘 사라졌다. 그때부터 숲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낮에는 배경이었던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는 각각의 실체를 가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가지는 팔처럼 뻗어 있었고 나무 줄기의 옹이는 눈처럼 보였다. 나는 손전등을 켰다. 빛이 닿는 곳만이 현실이고 그 밖은 알 수 없는 영역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없었다. 소리는 규칙적이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 눈을 밟으며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 나는 걸음을 멈췄다. 소리도 멈췄다. 다시 한 발짝 내딛자 다시 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귀 바로 뒤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다. 이성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다. 야생동물일 수 있다. 고라니나 멧돼지, 아니면 다른 캠핑객.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이 소리는 내가 아는 동물의 움직임과는 조금 달랐다. 너무 조심스러웠고 너무 망설이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숲 안쪽으로 가지 않기로 했다. 방향을 틀어 공터로 돌아가려는 순간 손전등 빛이 나무 사이에서 잠깐 흔들리는 무언가를 비췄다.
형체라고 부르기엔 애매했지만 분명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 개의 어두운 기둥과 그 위에 얹힌 덩어리. 그게 무엇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빛은 나무에 가로막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단순한 놀람이나 긴장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종류의 공포. 손에 쥔 손전등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나는 다시 빛을 그쪽으로 비췄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나무와 눈, 그리고 침묵뿐. 머릿속에서는 합리화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림자였을 것이다. 나무가 겹쳐 보였을 뿐이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순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숨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거칠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놓쳤을 소리였다. 누군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소리. 나는 몸을 굳힌 채 손전등을 든 손을 천천히 옆으로 돌렸다. 빛이 닿기 전에 나는 이미 알 수 있었다. 그 소리가 나와 같은 높이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공포 영화의 장면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개인적인 기억이었다. 어릴 적 밤에 잠들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방문 너머에서 부모님의 발소리가 들리던 순간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던 그 기분. 나는 지금 그와 비슷한 상태에 있었다. 누군가 있다는 확신과 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공포. 손전등 빛이 마침내 그 방향을 비췄을 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정말로 아무것도. 숨소리도 그와 동시에 멈췄다. 마치 내가 보는 순간 존재 자체를 접어버린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몇 초 아니 몇 분을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흐려졌다. 다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 숲이 조용한 휴식의 장소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공터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망치듯 걸었다. 뛰지는 않았다.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걸음은 빨라졌지만 최대한 눈을 조심스럽게 봤달봐. 뒤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릴까봐, 하지만 동시에 혹시나 들리지 않을까봐 나는 계속해서 귀를 세웠다. 그때 나무 사이 어딘가에서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물의 울음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사람 같았고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비어 있었다.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떤 감정이 담긴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 마치 내가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들어왔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같다는 생각. 공터의 불에 그을린 돌들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터 한가운데 내가 떠나기 전에는 없었던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내 것이 아닌 발자국. 그 발자국은 공터를 한 바퀴 돌고 정확히 내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진짜 공포의 시작이었다. 그 발자국을 바라보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설명이 동시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나 말고 누군가 잠깐 들렀을 수도 있다. 낮에 지나간 흔적이 이제야 눈에 띈 것일 수도 있다. 눈이라는 건 생각보다 오랜 적을 남긴다. 하지만 그런 설명들은 발자국의 모양을 제대로 인식하는 순간 힘을 잃었다. 그 발자국은 일정한 보폭으로 찍혀 있었고 한 발 한 발이 유난히 깊었다. 체중이 실린 흔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끝이 내가 서 있는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등 뒤가 노출되어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내가 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차로 돌아가야 했다. 문을 잠그고 엔진을 켜고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짐을 챙기는 손이 자꾸 엉켰다.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동작들이 그날은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배낭 지퍼를 닫다가 손이 미끄러져 금속 소리가 크게 울렸고 그 소리에 나는 스스로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다. 숲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소리가 나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가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한꺼번에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차로 가는 길은 공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몇 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그 몇 분이 이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나는 손전등을 최대한 넓게 비추며 걸었다. 빛이 닿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빛이 나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떨쳐낼 수 없었다. 걸음을 옮길수록 아까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명확했다. 발걸음 소리. 내 것과 거의 같은 리듬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소리였다. 내가 멈추면 멈췄고 내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 다시 들렸다. 나는 일부러 걸음을 불규칙하게 바꿔보았다. 2걸음 빠르게, 1걸음 느리게. 소리는 그에 맞춰 따라왔다. 그 순간 더 이상 합리화는 의미가 없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숨이 가빠졌다. 공황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지만 제어하기가 어려웠다. 머릿속에서는 뛰어라는 명령과 뛰면 안 돼라는 경고가 동시에 울렸다. 나는 결국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보폭을 크게 하되 최대한 소리를 줄이려 애쓰며 빠르게 걸었다. 발밑에 눈이 다시 유리를 깨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차가 보였을 때 나는 거의 안도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차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불안으로 바뀌었다. 차 주변의 눈 위에도 새로운 발자국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공터의 것보다 더 선명했고 차를 한 바퀴 감싸듯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내 차를 살펴본 흔적처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다. 운전석 문을 열고 거의 몸을 던지듯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잠그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다. 그제야 나는 잠시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였다. 차 안은 밀폐된 공간이었고 그 덕분에 외부의 소리가 조금 차단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아주 희미하게 차 외부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서성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시동을 걸려다 멈췄다. 엔진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았다. 그 소리가 밖에 있는 존재를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한동안 키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키를 제대로 돌릴 수 없을 것 같기도 했다. 그때 차 옆에서 무언가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긁히는 소리라기보다는 손바닥이나 옷자락이 차체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눈은 자연스럽게 사이드미러 쪽으로 향했지만 어둠과 성에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창문에 아주 희미한 김이 서리는 것이 보였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다른 따뜻한 숨결.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차에 아주 가까이 얼굴을 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더 이상 버티거나 관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키를 돌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켜지며 울리는 소리가 숲을 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동시에 차 외부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나는 헤드라이트를 켰다. 빛이 숲길을 밝히는 순간 차 앞 몇 미터 지점에서 무언가가 재빨리 나무 뒤로 숨는 것이 보였다. 길고 마른 형체. 사람과 비슷한 비율이었지만 움직임이 너무 매끄럽지 않았다. 관절이 조금씩 어긋난 것처럼 흐느적거리며 사라졌다. 나는 그것을 똑바로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느꼈다. 저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엑셀을 밟아 차를 움직였다. 눈길이라 차가 바로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그 느린 움직임마저 감사했다. 후사경을 통해 숲을 비췄지만 더 이상 그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나무 사이사이에서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시선은 느껴졌다.
보이지 않는 눈들이 내가 떠나는 방향을 끝까지 따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숲길을 빠져나와 도로에 올라섰을 때 나는 차를 세우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진정될 기미가 없었다. 휴대전화를 켜보니 배터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피로 이상으로 크게 떠져 있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실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라디오를 켜두었다. 아무 말이나 아무 소리나 필요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지만 그 밝은 멜로디는 오히려 현실감이 없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방금 겪은 일이 이 세상과는 다른 층위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날 이후로도 나는 몇 번이나 그 밤을 떠올렸다. 발자국, 숨소리, 차창에 맺히던 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은 더 또렷해졌다. 특히 그 형체를 본 순간의 감각은 아직도 꿈처럼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숲에서 나는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던 기준선 하나를 잃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익숙한 집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한참을 숨만 쉬었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아직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처럼 경직돼 있었다. 샤워를 하려고 욕실로 들어갔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잠시 멈췄다. 눈 밑이 심하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무엇보다 시선이 이상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다. 물을 틀어도 따뜻한 물이 몸에 닿아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샤워기 소리가 수야가 숲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져 몇 번이나 물을 껐다 켰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불을 끄면 눈앞에 숲의 어둠이 그대로 떠올랐고 이 눈을 감으면 차창에 맺히던 김이 다시 보였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분명히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결국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었다. 화면에서 흘러나온 의미 없는 방송 소리가 내가 여전히 현실에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연차를 냈다. 몸도 마음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낮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 막연히 기대했지만 햇빛이 들어와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빛이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점심 무렵 나는 결국 휴대전화를 들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의정부, 숲, 겨울, 괴담 같은 단어들을 조합해 검색했다. 처음에는 대부분 허술한 글들이었다. 누군가 본 귀신 이야기, 과장된 목격담, 신빙성 없는 사진들. 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내가 지금 이런 걸 믿으려고 하는 건가? 그러다 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몇 년 전 올라온 짧은 글 하나를 발견했다. 제목은 평범했다. 의정부 외곽 물산 근처에서 이상한 경험하신 분 있나요? 글쓴이는 자신이 겨울에 혼자 산책을 갔다가 사람처럼 서 있는 무언가를 봤다고 적어 놓았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몇 가지 표현이 이상하게도 나의 기억과 겹쳤다. 움직임이 어색했다. 소리는 있는데 모습이 사라진다. 가까이 오는데 발자국 소리가 일정하지 않다. 댓글을 읽는 동안 손이 다시 차가워졌다. 몇몇 사람들은 장난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야생동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박혔다. 그 근처는 옛날에 사고가 많았던 곳입니다. 특히 겨울에요. 밤에는 가지 마세요.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았다. 마치 더 말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나는 그 글을 캡처해두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더 파고들면 오히려 불안만 커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심어져 있었다. 내가 겪은 일이 나만의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공포와 함께 묘한 안도감을 가져왔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이런 상황에서도 위안이 됐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퇴근길에 어두운 골목을 지나면 괜히 걸음을 재촉했고 집에서도 창문 밖을 자주 확인했다. 특히 겨울밤의 정적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 조용함 속에 언제든 다시 그 숨소리가 섞여 들어올 것만 같았다. 결정적으로 변한 건 냄새였다. 어느 날 밤 창문을 닫아두었는데도 갑자기 숲에서 맡았던 것과 비슷한 냄새가 느껴졌다. 젖은 흙과 썩은 나뭇잎,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쇠 비슷한 냄새. 잠깐이었지만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집안을 샅샅이 확인했지만 원인은 없었다. 난방도 정상이고 하수구도 문제 없었다. 냄새는 내가 의식하는 순간 사라졌다. 그때부터 나는 깨달았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숲에서 만난 무언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언제든 다시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장소를 벗어났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느낌. 그 밤 이후로 내 삶의 경계가 조금 흐려진 것 같았다. 나는 결국 그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다. 직접 다시 가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그럴 용기는 없었다. 대신 의정부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알게 된 의정부 토박이라는 중년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숲 이름은 말하지 않고 대략적인 위치만 설명했다. 그는 내 말을 듣자마자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다. 거긴 예전부터 말이 많던 곳이에요. 그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했다. 다만 겨울에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 밤에는 특히 위험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알면 더 신경 쓰여요. 그냥 가지 마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협처럼 느껴졌다. 경고라기보다는 이미 늦었다는 선언 같았다.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해서 그 형체를 떠올렸다. 나를 따라오던 발걸음, 차 앞에서 숨었던 모습. 그것은 나를 해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도가 없었다고도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포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했다. 날카로운 두려움 대신 둔탁한 불안이 일상에 스며들었다.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동시에 세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 밤길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 낯선 사람의 시선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 이전에 나는 그런 것들을 다 흘려보내던 사람이었다. 크리스마스가 다시 다가왔을 때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트리 불빛, 캐럴, 사람들의 웃음, 그리고 그 이면에 있었던 어둠.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날에도 누군가는 숲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혼자서 외딴 곳에 가지 않는다. 겨울 숲은 특히 피한다. 누군가는 과민 반응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 밤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느낀 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내 몸과 기억이 증인이다. 가끔은 생각한다. 그 형체는 왜 나를 따라왔을까? 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만 드러냈을까? 어쩌면 그것은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이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혹은 우리가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확실한 건 하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세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넓고 동시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가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 믿지 않기로 한 것들이 사실은 아주 얇은 막 하나를 사이를 두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막은 크리스마스처럼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날에도 너무 쉽게 찢어질 수 있다는 것.